여러분 환영합니다. 복잡한 정보와 데이터를 아주 명확하고 시각적으로 풀어드리는 시간, 오늘의 핵심 분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요, 그야말로 지금 금융권 발등에 불이 뚝 떨어진 정말 시급하고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바로 자율형 해킹 AI의 등장, 그리고 이 때문에 금융권 사이버 보안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를 노리는 공격자의 창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아주 무섭게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분석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완벽하게 파악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해킹하는 AI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살펴보고, 두 번째, 공격과 방어의 비대칭성이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 세 번째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연기가 갖는 진짜 의미, 마지막으로 보안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뉴스, 최근에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미국 엔트로픽이라는 기업이 내놓은 미토스라는 차세대 보안 특화 AI 모델 때문이었습니다. 이 미토스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보안업계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기존에 준비했던 방어 지침으로는 어림도 없다.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거죠. 대체 이 AI가 어떤 녀석이길래 국가기관의 정책 발표마저 브레이크를 건 걸까요? 첫 번째 핵심 섹션, 해킹하는 AI의 등장입니다. 도대체 AI가 단순한 도구에서 어떻게 스스로 공격하는 존재로 진화했는지 알아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이전트입니다. 예전에 AI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던 AI는 사람이 명령어를 입력해야만 코딩을 돕는 수동적인 조수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엔트로픽의 미토스 같은 모델은 완전히 다릅니다. 얘네들은 목표 하나만 딱 던져주면 스스로 판단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독립적인 자율형 공격자로 진화했어요. 누가 옆에서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해킹을 기획하고 실행해버린다는 겁니다. 사실상 보안 역사에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가장 거대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자율형 AI가 공격하는 방식 한번 보시겠어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치밀합니다. 먼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지가 알아서 분석해서 허점을 찾아내요. 그 다음 거기로 어떻게 뚫고 들어갈지 최적의 시나리오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인간이 개입할 틈도 없이 그냥 다이렉트로 공격을 실행해버리는 겁니다. 기존 방어 솔루션들은 기계적으로 패턴을 맞춰보고 차단하는 식인데, 이렇게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파고드는 공격을 막아낸다? 이제 극도로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알아서 움직이는 무서운 공격자가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방어 시스템이랑 맞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파트, 공격 비대칭성의 심화입니다. 여기서 이른바 비대칭 전력이라는 방어자 입장에선 정말 끔찍한 불균형이 생깁니다. 생각해보세요. 공격형 AI는 잠도 안 자요. 24시간 내내, 심지어 아주 싼 컴퓨팅 비용만으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미친 듯이 두드려댑니다. 반면에 우리 방어 쪽은 어떻습니까? 보안 담당자들이 퇴근도 못하고 밤새워가며 막아야 하죠. 인건비는 비싸고 솔루션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 전문가가 진짜 기를 쓰고 하나를 막아내면 AI는 1초 뒤에 전혀 다른 경로로 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방어하는 쪽에선 경제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비용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린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을 만드는 분들도 고민이 깊어졌겠죠? 세 번째 파트, 가이드라인 연기의 진짜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정부가 가이드라인 발표를 연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건 그냥 일 처리가 늦어지는 그런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정부 차원에서 AI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옛날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일종의 전략적 후퇴이자 아주 현명하게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른 거죠. 구시대적인 규제로 섣불리 묶어넣기보다 이 완전히 새로운 괴물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다시 판을 짜기 위한 필수적인 쉼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국은 크게 세 가지를 새롭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토스 같은 이 자율형 AI의 공격 방식을 규제 안에 어떻게든 담아내야겠죠. 둘째, 기술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언제든 법과 규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바로 공급망 보안을 확장하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금융회사가 자기네 회사 내부 보안만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엄청난 빅테크 기업들이 제공하는 AI 모델을 가져다 쓸 텐데 애초에 그 모델 자체가 안전한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정책의 가장 뜨거운 쟁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마지막 네 번째 섹션, 방어형 AI 체계가 필수화되는 보안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오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 화면입니다. 예전처럼 시스템 주변에 성벽만 높게 쌓아서 못 들어오게 막자 하던 시대? 네, 끝났습니다. 공격자가 AI면 방어자도 무조건 AI여야만 합니다. 즉, AI 공격자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방어형 AI 체계로 완전히 진화해야 한다는 것. 이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하고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AI는 AI로 잡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방패,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튼튼할까요? 딱 세 가지 기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AI 레드팀입니다. 우리 스스로 공격형 AI를 띄워서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24시간 내내 계속 공격해보는 겁니다. 취약점을 우리가 먼저 찾아내는 거죠. 둘째, 제로 트러스트 가속화. 말 그대로 아무도 믿지 마라! AI가 언제든 뚫고 들어왔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시스템 내부에 돌아다니는 모든 움직임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는 겁니다. 셋째는 설명 가능한 AI, 흔히 XAI라고 부르는데요. 방어형 AI가 딱 위험을 감지했을 때 인간 보안 담당자한테 이게 왜 위험하냐면요 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최종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살펴본 내용, 이 명확하고도 뼈 때리는 문장 하나로 요약될 것 같네요. AI라는 창이 방패보다 훨씬 빠르게 날카로워지고 있다. 사실 좀 소름 돋지 않으시나요? 이 짧은 문장이 우리가 지금 마주한 현실의 시급성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사이버 보안은 IT 부서 저 구석에서 컴퓨터 만지는 분들만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제대로 공격당하면 결제고 송금이고 다 마비되잖아요. 기업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기업 생존과 비즈니스 연속성을 결정짓는 최우선 경영 리스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핵심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꼭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은 이 무시무시한 자율형 AI의 공격에 제대로 대비되어 있습니까? 그냥 정부 가이드라인 나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치고 들어오는 AI 해킹 에이전트의 시대. 과연 우리 조직은 그 날카로운 창을 막아낼 새로운 방패를 준비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핵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중요한 지식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핵심적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